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공부의 정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수능까지 책임지는 런닝메이트 유종인 선생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이번 시험 봤던 고3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통 22번과 미적분 30번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고3 6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작년 6월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랐다. 대신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등급컷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6월 등급컷은 84, 75, 63이지만 이번에 예상 등급컷도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이도는 분명 올라갔던 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고3 6월 모의고사 이번 시험에서는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의 킬러 문항이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은 좀 난이도가 낮았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작을 기본으로 오늘 공통 22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공통 22번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아는 통상적인 22번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수학이었다 생각을 시작하고요. 자, 22번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포인트가 있죠. 자,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연속이라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이 서로 같다란 말이니까 세팅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x는 0인데 좌극한에 대입을 하니까 결론은 식이 3f0은 af-b랑 동일하다는 값을 먼저 찾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박스 안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문제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식과 조건이겠죠. 자, 식은 간단하게 리미트식 나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 t가 존재한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꼈겠지만 중요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일 때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는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죠. 자, 과연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g-3은 0이라고 식을 먼저 세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안에 식을 항상 하기 전에 유리화를 먼저 하려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대입 먼저 꼭 해주시면은 자, 대입을 하고 나서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세팅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gx라는 게 범위가 결정돼 있으니까 위의 조건을 써서 좀 필기를 할 건데 자, fx는 2차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는 x 플러스 3이 제곱이 나오는데 0이 되는 숫자가 두 개나 있겠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조건으로 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말 자체가 0이 안 되니까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g-3이 0이라고 나왔으니 g6은 0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는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0이 아니다. 숫자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리화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절대값 gx를 적고 가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마이너스 3을 먼저 대입하고 갈게요. 그럼 식이 조금 더 심플해지죠. 자, 위에서 유리화를 하니까 제곱 빼버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0이 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반대로 0이 되는 조건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미 gx는 하나를 갖고 있죠.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만 더 나오면 돼.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식이 세팅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박스 안의 힌트와 그 다음 위에 거 연속이란 조건을 이용한 fx식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수학에선 용어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편인데 그게 어디냐? 이 뿐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자, 뿐이라는 건 오직 여기서만 존재를 하는 거지 이 이상 존재하는 건 없다. 기억해 주시고, 자, 간단하게 fx식, gx식 적고 갈게요. 그럼 gx식을 적게 되면 자, 그 다음 밑에 거도 적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식이 fx였는데 자, 이 식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 x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큼 옆으로 옮겨간다는 건데, 자, 여기서 특이점이 k일 거야. 자, 이제 수학에서 22번을 풀 때 솔직히 도덕처럼 열심히 막 증명을 해가며 푸는 것보다는 직관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직관력이 뭐냐? K 값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세팅이 될 거냐인데, 간단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난 위에 그래프부터 그릴 거야. 자, 이 식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겠지만, 자, 이런 식의 3차 그림을 유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K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직 마이너스 3만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 그럼 반대로 이쪽에 생겼을 때, 이때도 반대로 안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게 3중근을 가졌을 때냐, 아니면 반대로 양수 쪽의 범위를 갖게 되냐, 이 차이를 꼭 느끼셔야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색깔펜을 좀 진하게 했던 이유는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 자, 결론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흰색 그림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 b만큼 옮겼을 때 우리는 필수적으로 6이라는 조건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여기서 봤을 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옮기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아이는 오직 하나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나오게 되니 절대 이 그림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자,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연속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6,0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유도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지. 이거 그래프 다 옮겨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6,0을 지나게 된다라는 걸 꼭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되니까 당연히 6에서도 튕기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럼 결론은 식은 평행이동, 이 길이만큼 b만큼 이동했다. b는 9라는 값을 찾아냈고요. 처음 조건 써놨죠. 3F형은 AF-B랑 똑같다. 자, 간단하게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3F형은 계산하면 27은, 자, B는 마이너스 9였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 봤더니 36이 되겠죠. A는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냈고, 완벽한 식을 이제 구해내게 됐죠. 자, 결론은 시험 문제는 x 플러스 4분의 3, 그 다음에 fx-9까지 성립을 했고, 자, 중요한 거 마지막 시험 문제. G4를 구한다.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4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f-5를 구하는데, f-5는 똑같은 식에 대입하니 답은 4가 된다. 그래서 답은 계산하니까 19가 유도되게 되겠죠. 자, 미분 문제라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니? 연속이란 조건을 쓸 수 있니? 아니면은 이 박스 안에 포인트를 해석할 수 있니? 간단한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좋은 퀄리티가 있죠. 왜? 기본적인 조건으로 고급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좀 이번엔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답은 19라는 걸 유도했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22번 문제 공통과목 풀어봤고, 자, 30번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 마지막 문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30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킬러 문제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식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fx라는 식이 주어졌는데, 자, 이거보다 선생님이 포인트 먼저 봤던 게 이거예요. 자, 수학 공부를 좀 했다라면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느낌이 오겠죠. 결론은 간단하게 해석하면 fx는 접선이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fx가 접선의 관계를 봐야 되니 그래프가 꼭 필요하다.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통상적인 아이들이라면은 우리는 뭐 미분을 해서 그리든가 좀 판단이 많은데, 결론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진행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보겠죠. 결론은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꼴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미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다항함수에서 보니까 0이 되는 값이 총 2개가 있는데 A가 양수니까 생각보다 그래프를 조금 심플하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무한대를 보내니까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자, 이제 접선과 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접선과 만나는데 그 개수를 GT라는 함수로 새로 가정을 한다는데,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그래프를 좀 잘 안다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있겠지. 접선과 그래프가 만나는데 5개나 만나야 된다? 개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내가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 1개, 접하게 그렸죠. 근데 좌극한, 우극한 살짝 옆으로 보내도 똑같이 1개,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변곡점이란 아이일 거야. 변곡점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변곡점도 그렸는데 1개. 자, 조금 넘어가니까 얘가 1, 2개밖에, 3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럼 어디서 답이 될까 봤더니, 자, 변곡점이 나오는 포인트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화하는 시점이겠죠. 물론 반대 경우도 똑같겠지. 자, 그래서 얘는 봤더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 점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이 점에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변곡점을 그렸어. 1개, 2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가 맞나? 그럼 총 2개에다가 자, 우극한, 자극한 확인해 달래. 자, 근데 이미 여기서도 수학의 기본 성질이 나오죠. 부호가 없어. 좌극한, 우극한 이미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만 확인해 봐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만 확인을 해봤더니 1개, 2개, 3개, 총 5개가 만나죠. 그럼 결론은 이 문제, 처음 박스의 포인트는 F2'5는 0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겠고요. 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분수 미분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간단하게 식을 바꿔서 할래. 왜 분수 미분 조금 힘들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거를 미분을 하나씩 차분히 하도록 할게요. 자, 미분, 곱미분을 바로 하면 되겠지. 자, 계산하니까 이런 식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우린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할게. 근데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도록 할게요. 자, 2의 마이너스 x 똑같이 곱미분을 사용해 주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 자, 근데 우리 좋은 조건 나왔죠? 5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럼 이 식에다 5를 넣으면 0이 되는데 지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 생각하지 말자. 자, 5 넣어서 계산하면은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0, 얘가 0이 된다. 그럼 a 값을 선생님이 암산하니까 a 값은 3분의 7이 나오는 간단한 완벽한 식을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포인트를 봤을 때 그 다음 박스 포인트 옆에, 자, 이게 나와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수가 달라지는 시점이 있을 거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또 되게 신기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 바뀌었다 했죠. 근데 바뀌는 시점을 확인을 해볼까? 자, 여기도 1개야. 여기도 1개겠지? 근데 우극한이 되니까 1개, 2개. 극값이라는 포인트에서 변하게 됐다는 걸 찾을 수 있네. 결론은 시험 문제는 극값에서 바뀌는데 극값의 값을 다 더해주세요. 자, 극값은 미분을 한 번 한 그래프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A값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분해를 굳이 할 필요 없어. 책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합을 물어보니까 답은 3분의 13이 되니 답은 16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PQ 더하면 16 되죠. 자, 되게 깔끔하게 금방금방 끝나는 문제였어요. 이유는
포인트들을 다 찍냐 안 찍냐, 이걸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접선이란 걸 생각을 못했으면 좀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프를 미분으로 그린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림의 개요를 확실히 아냐 모르냐가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변곡점의 유무, 그 다음에 결론은 마지막에 극각까지 쓰였죠. 자, 모든 그래프에 다 쓰였어요. 접선을 이용한 변곡점 극값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솔직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건 기본기를 마스터했다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고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이번 간단하게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했는데요. 자, 22번 확실히 공통 과목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지만 선택 과목에서는 절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번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무조건 좀 구분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뭐냐, 선택 과목은 조금 쉽다. 하지만 공통 과목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꼭 모든 공부를 좀 기본기, 좀 스탠다드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올려야 되냐? 기본기가 없으면 결론은 풀 수가 없으니까 킬러 문제만 풀지 말고 스탠다드를 올릴 수 있게 준킬러부터 확실하게 복습을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뭐 현장 강에서도 다음에 뭐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조금 더 이제 9월 때는 좀 더 멋있게 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